안녕하세요. 오늘 그 과학철학 스터디 그룹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통적 과학의 개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이제 할 것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 해온 그 내용을 한번 간략히 이제 설명을 이제 하자면 결국 과학철학은 이제 과학이란 학문이 이제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철학의 한 분야겠죠. 그래서 과학은 1차적으로는 이제 이론적 학문이다. 근데 이론적 학문도 그 학문이 대상으로 삼는 영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사회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과학은 자연과학은 이제 자연 세계를 이제 1차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삼죠. 그래서 자연 세계의 이 작동 메커니즘을 또 설명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자연적 방식으로 하는 이런 이론적 학문이다. 그렇게 맨 처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이 학문, 이 과학이란 이 학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이 경험성, 객관성, 이제 합리성이다. 물론 뭐 딴 분야도 그렇지만 훨씬 더 이제 강조가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정말 자연과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과학 개념이 제대로 수립되고 한 것은 17세기부터 이제 잡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출발이 이제 베이컨이라는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이 익숙한 그 학자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, 그래서 베이컨은 과거 그 이전에 그 자연 세계를 탐구한 이 사람들과 달리 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, 자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, 또 이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이 경험성, 객관성, 합리성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한 거의 최초의 인물이다.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. 그러나 이제 베이컨이 이런 걸 굉장히 뭐 객관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랬다 그러지만 역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문제점이 이제 노정이 된 것이죠.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한 200년, 250년 지나고 나서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오면은 이런 문제,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다루겠다 이제 해가지고 이 이제 과학적 이 방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성찰과 그 제안들이 있었죠. 예를 들면은 이제 예측과 설명 여기에 아주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합리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초기 조건이 있고 거기 이제 합당한 어떤 그 자연 법칙이 동반이 된다면 바로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. 이런 것이. 또 설명은 뭐 대체로는 그 반대로 이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소위 가설 연역적인 이 검증 방식, 이것이 20세기 중반까지 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것이 됐다.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럼 이제 오늘은 이 20세기 중반에까지 왔던 이 가설 연역적 검증, 이런 걸 내세운 학파도 뭐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강력한, 글쎄 뭐 이거 학파라고 그래야 될까, 어쨌든 소위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논리 실증주의는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알지만 소위 verification theory라는 말을 썼는데 이 어떤 것의 의미를 참으로 찾으려면은 이 검증을 제대로 이제 해야 된다. 이런 그 이제 이론인데 이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이렇게 경험성, 객관성, 합리성을 어떻게 보장하면서 그 이제 과학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들은 그 어떤 진술에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이 진술을 두 종류로 이제 나눠 가지고
과학과 관련한 이런 진술들은 반드시 verify 되어야만 된다. 검증이 될 수 있어야만 된다.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과학의 모든 이 구조를 이제 논리학에 포함시키고자 그렇게 했죠. 이건 이제 합리성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. 그런데 모든 그 과학 이론을 100% 확실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확률 이론이 굉장히 이때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. 또 논리 실증주의는 객관성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걸 다 빼버렸는데 제일 치명타를 입은 것이 종교적 진술이죠. 뭐 윤리적 진술, 또 이제 미학적인 진술, 뭐 형이상학적 진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교적 진술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논리 실증주의가 이제 한참 뭐 대단했죠. 그 세력은 뭐 아주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제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서히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과학사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소위 실제론과 반실제론 사이의 논쟁입니다. 그런데 이 논리 실증주의는 대체로 반실제론자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전자니 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아주 그 작은 그 엔티티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한다고 보질 않는 거죠. 그냥 이론적으로 상정해 놓는 거지 그 이론에 상응하는 실제 엔티티가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런데 대체로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대체로 과학자들은 실제론자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삐걱 거리기 시작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한 그 현상들로부터 일반화시키는 이 귀납적 논리, 이것이 이제 이것은 도저히 수립할 수가 없다, 실패할 수밖에 없다,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고, 제일 치명타는 아까 얘기한 이 verification theory 자체, 이것 자체가 사실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. 이래 가지고 한 1970년대 가면서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반기를 들고 나왔고, 또 그렇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해서 이 논리 실증주의가 주로 확증, 이 verification, confirmation 이쪽이었다면은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돼라고 오히려 반증이 falsification, 이 반증을 하는 것이 좀 더 이러한 합리성, 경험성, 객관성에 맞는다,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소위 칼 파퍼라는 철학자죠. 우리나라에는 뭐 사회 철학자로서도 많이 알고, 왜냐하면 그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기 때문에 파퍼가 주로 사회 철학자인 줄 알고 있었지만 원래 그 본류는 이제 과학 철학자입니다. 그래서 이제 파퍼의 이 falsification, 이 반증, 그래서 파퍼가 아주 날카롭게 이 논리 실증주의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서고, 논리 실증주의의 이 확증 이론은 더 이상 설 수가 없다. 그래서 나는 반증 이론을 내세운다. 그러나 이제 이것도 역시 또 이제 비판한 이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주 거의 뭐 그 21세기, 20세기 말 뭐 이때 정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이 이제 토마스 쿤이 나와서 뭐 그 사람은 원래 과학 철학자 아니고 과학 사학자지만 다리가 얽혀 있으니까 쿤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소위 패러다임 이론을 이제 그 도입을 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이론을 이제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뭐고 과학의 활동이라는 게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뭐 쿤에 대해서 오늘날은 이제 쿤에 대해 찬성을 하든지 찬성을 하지 않든지 뭐 과학 철학에서는 쿤을 얘기하지 않고는 너무도 이제 큰 그 족적을 이제 남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확증이론, 논리실증주의 확증이론, 또 칼 퍼퍼가 들고 나온 이 반증이론,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.